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상강, 이제 제가 뭐 해외 출장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강 거를 못 했는데, 물론 차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매매법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이제 매매법이 됐을 때 이제 진정하게 어떤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내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요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고, 이거 뭐 어디서 갖고 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제가 매매할 때 꼭 체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원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물면 롱을 무조건 손절한다던가 이런 원칙을 만드셔야 되고, 전체적인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가 해당 포지션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면서 이제 그 원칙을 또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 원칙을 정하고, 이 정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A, B, C, D 뭐 여러가지 기본적인 원칙에서 포지션 그때마다 원칙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그런 변수적인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A라는 큰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작은 소문자 A의 원칙을 또 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하고 원칙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원칙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원칙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더라도 본인이 지키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인데 아이고 손실이 너무 많네, 나는 손절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원칙을 정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한 달, 두 달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2년을 보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1년 후에도 똑같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요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내가 돈을 당장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선물이나 현물 단타밖에 없다. 뭐 현물을 하든 선물을 하든. 그렇다고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좀 위험하게 시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했을 때는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게 손실로 다가왔을 때는 더 큰 상황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보는 것보다 그런 상황일 때는 내가 수익을 못 봤을 때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할수록 좀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오늘 손절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을 손절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손절을 하게 되면 그 1000불을 찾고 싶어서 본전 생각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그럴 때일수록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요게 2번하고도 좀 연결된 부분인데, 매매를 하다 보면 뭐 내 목표가 오늘 뭐 100불인데 80불만 해서 20불이 모질라서 매매를 하다가 뭐 청산당했어요. 뭐 20불 더 수익 보려고 하다가 뭐 오히려 2배 이상 손해봤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도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떠나간 버스를 잃지 못해서 악수, 안 좋은 수를 둔다라는 거죠. 안 좋은 수를 둔다던가, 예를 들어서 추격 매매, 이렇게 비트가 올라갈 때 여기서 추격 매매 해가지고 여기서 물려버리는, 그래서 이 악수를 두거나 이 내동도 마찬가지죠. 야, 갑자기 비트 올라가니까 이때까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찐반인갑다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8에서 90%는 다 손실을 납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해서 수익 먹으면 엄청 달콤하긴 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평균으로 싸워야 돼요. 어쩌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도박이나 복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일확천금을 노리면 나중에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적으로 오늘 손해보더라도, 혹은 내일 손해보더라도, 혹은 연속 3일 손해보더라도 나머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일 또 수익을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평균적인 확률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타점은 없다. 분할 매수 해라. 자, 내가 아무리 매매를 잘한다고 손 치더라도 분할 매매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주식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린저를 열어놓고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하는 거는 우리의 타점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승률이 50% 이상 넘어가면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확률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확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론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타점은 없어요. 우리가 70%를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나머지 30%는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30%의 로스가 생기는 거고 30%의 수익이 줄어들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30% 맞추고 나는 70%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30% 맞췄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70%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여기 볼린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30선이 지금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상방 추세인데 여기서 깨졌죠. 근데 나는 여기 맞고 올라간다. 여기가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맞고 올라간다 해서 여기서 자 1차 타점을 잡아버렸어요. 올인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고배로 했다고 칩시다. 뭐 100피트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여기 이만큼 내려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피트를 잡더라도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거미줄로 나눠서 분할 매수 들어갔다. 그럼 여기 오더라도 내 평단은 떨어진 거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평단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면. 그래서 이 내가 예를 들어서 70%는 맞고 30% 틀렸다고 하면 이 30%의 오차 범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타점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타점은 무조건 있다. 절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을 보셨으면 출금을 하세요. 자, 제 1차 프로젝트를 한 친구 중에 로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400불인가로 시작해서 거의 한 6,000불 정도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한 말이 자기 이제 수익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 한 말이 출금하라 였어요. 출금. 원금 최소 원금은 출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 보면서 혹은 관점 보면서 수익이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출금하세요. 원금은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출금을 안 하면 내가 내 통장까지 돈이 입금이 안 되면 그 돈은 본인 돈이 아닙니다. 온라인 캐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출금을 하셔야 됩니다. 출금을 하지 않은 본인 돈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윙을 쳤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빠졌다든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보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악수 내동 요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무리 고수라도. 그래서 무조건 출금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게 이제 멘탈 관리랑 관련되어 있지만 자,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그 다음에 급하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멘탈 관리가 내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심호흡을 한다던가 그 자리를 벗어난다던가 뭔가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그래서 본인이 멘탈을 지킬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자리를 떠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30분이든 40분이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수면을 취한다던가 뭐 아니면 커피를 한잔 한다던가 아니면 자리를 벗어나서 담배를 뭐 한두 대 핀다던가. 술은 안 돼요. 술은 안 되고.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트리거 포인트 액션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쉴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갑니다.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밤낮 주야 365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고 연인도 멀어지고 와이프도 멀어지고 남편도 멀어지고 모든 가족과 지인과 사람 관계가 등한시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매매 잘하는 사람은 쉴 줄 압니다. 하루 종일 매매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이제 토요일 차트거든요. 토요일 차트 50틱, 100틱 밖에 안 움직였어요. 아래 위로. 이걸로 뭘 돈을 벌겠어요?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토요일은 요즘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보통 쉬고 일요일 움직임이 있으면 하고 일요일날 움직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쉴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매매를 해서 돈 벌려는 거는 내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제가 항상 방송 때도 드리는 말이죠. 자, 얻으려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해라. 자, 내가 수익을 벌려고 하면 사람이 계속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잡을 때, 자, 여기 제 포지션 잡고 있는데, 이 포지션을 잡을 때는 내가 여기 들어가면 수익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겠구나 보다,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조금 덜 하겠구나, 요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손실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수익을 보고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는 건 맞지만, 벌려고 하면 잃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는 대처를 못하고, 너무 손실이 많이 나면 눈 멀뚱멀뚱 뜨다가 청산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못해서 손실이 더더더 커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자, 그리고 9번째, 요거는 훈련법에 관련된 건데, 계속 질문하고 계속 궁금해해라, 요 부분인데, 자, 내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린저를 물었네. 내가 매매를 예를 들어서 롱이나 숏을 포지션 안 잡았다고 칩시다. 내가 볼린저를 물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지식으로는 볼린저를 물고 다음 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위험하니까, 자, 여기서 적응되는 거죠. 얻으려 하지 말고 지키려 해라. 요 얻으려 하지 말고 지키려 해라를 적응시키면 여기 이까지 이게 단기 고점인데 여기서 들어가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 거잖아요. 그럼 포지션을 잡지는 않고 여기 계속 질문하고 궁금해해라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볼린저 물면 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음 봉이 생기고 움직이는 무빙을 보고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보시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패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매매 안 하더라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매매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이미 농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가지 변동성 있는 패턴을 본인 머릿속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흐름을 파악하라.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15분 봉으로 봤을 때, 자, 뭐 이런 하락빔 같은 게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러시아 그 로드스트림 테러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나 세상에 흘러가는 이슈나 이런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차트만 볼래. 차트만 보고 이거 대응할 수 없어요. 노드스트림이나 FOMC 금리 인상이나 이 모든 게 차트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즘 비트코인이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흐름, 뉴스 뭐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트레이딩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특히 경제 흐름 요즘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급등이나 급하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플레이션 많이들 관심을 가집니다. 많이들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도 경제 흐름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경제 흐름을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상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하고 지금 소통하고자 컨텐츠를 찍었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이평선 패턴에 따른 뭐 그런 방법이나 그 컨텐츠를 또 제가 금방 최대한 빨리 촬영해서 올릴 텐데, 자, 그 제가 설명해주는 패턴, 이게 계속 질문하고 궁금해 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목탁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번개봉도 마찬가지고,
번개봉, 목탁봉 활용해 보신 분들 와 이거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질문하고 궁금해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목탁봉이나 번개봉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패턴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멀뚱멀뚱하게 보지 마시고 궁금해하고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얼마만큼 매매를 할 준비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또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상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